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에서 의료 선교 일정 중에 별세한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박상은 미션 원장의 장례식이 지난 8일부터 안양샘병원 장례식장에서 샘병원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부고에 교계 인사와 지인들은 안타까워하면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의료 선교 일정 중 별세한 안양 샘병원 고 박상은 원장의 장례식이 지난 8일부터 안양 샘병원 장례식장에서 병원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향년 65세로 별세한 고 박상은 원장은 안양 샘병원 팀과 베트남 다낭 의료 선교 일정 중 갑자기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생전 고인의 말을 언급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제 할 일 마치고 하나님의 품 다함 없는 참 평강의 영생 복락. 아름다운 인생을 산 아우여. 고 박상은 원장은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동대학원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장내과 전문의로 생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2001년 병원 봉사단체 샘글로벌 봉사단을 설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이웃을 찾아 진료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 7차례 북한을 방문해 의료 현대화를 도모하고 의료진 교육을 펼치는 등 대북 의료 지원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7년 외교부 산하 설립한 사단법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해 아프리카 극빈 지역을 위한 다양한 보건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박 원장은 다음 달에도 의료선교팀과 에스와티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고 박상은 원장은 안양 샘병원 미션 원장으로 세계를 누비며 의료선교를 펼쳤고 한국 사회에서 생명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박상은 원장님은 2007년 외교부 산하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하시고 지난 16년 동안 약 50여 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를 방문하시고 의료 봉사 활동 및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프리카의 25개 나라에 지부를 설립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독이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평생 기독의료인의 사명을 감당해온 박상은 원장의 별세 소식에 박 원장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C채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한 박 원장의 메시지는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길 잃은 한국교회 사도행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교회가 길을 잃은 이유를 알고 다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임시영 목사의 개회기도와 이상대 목사의 인사말, 김영복 목사의 발제, 이동규 목사의 총평과 양인순 목사의 폐회기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 이사장 이상대 목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이 길을 잃은 한국교회 정답을 제시하는 포럼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일 열린 정책간담회와 제46회 실행위원회에서 기도 백석이란 슬로건을 내세워 전국 단위 기도운동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백석총회는 9일부터 기도 성령 집회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총회로서 기도에 매진할 걸 다짐했습니다. 또한 오는 20일에는 백석총회 주관 2023 대한민국 성탄축제 점등식을 개최하고 25일에는 논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 김진범 총회장은 실행위원들에게
46회기는 겸손하게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행인 여러분, 제가 46회기부터 겸손과 섬기자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번 회기는 섬기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존경받는 그런 우리 실행인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별 성주체성 장애 환자 현황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 이명진 상임운영위원장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 그러니까 성주체성 장애 환자 현황. 이게 일단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의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성주체성 장애를 자신과 반대되는 성으로 살고 싶거나 또는 이 반대되는 성을 갈구해서 갈망해서 또 해부학적인 성이 이런 자기 가진 성이 불편하고 부적절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부류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외과적 수술이나 호르몬 처치 등을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성주체성 장애 환자의 그룹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모습으로 살고 싶거나 또는 뭐 갈구하는 그런 질병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이런 자료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발표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한 국회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그 발표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이런 그 자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석해서 특히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해마다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한 10,000명 정도가 이런 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요 숫자들은 실제로는 그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게 합당한 질병이다 인정이 되면은 보험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제 요 한 10,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주체성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한 5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는 외국보다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은 문제는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알다시피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저희에게 관심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에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은 20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20대가. 우리네는 이제 보통 한 24세 정도까지 돼야 충분히 성숙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올바른 분별력, 감정 조절 뭐 이런 것들이 인격적 판단이 가능한데, 그게 다 성숙되기 전에 이런 그 위험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학생들이 그거를 갖다가 자기 것을 그냥 흡수해 버리죠. 스포츠처럼.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20대가 제일 많고 30대, 10대 일이 많다는 것은 아마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결과로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 이런 문제들이 보편화되거나 일반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릴랜드라는 조그만 주에 몽고메리 시가 있어요. 거기 젠더 교육이나 포괄적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2년 동안에 트랜스젠더 중고등학생들이 11배나 증가를 합니다. 이런 추세를 봐서 이 문제가 교육에 있지 않았나. 교육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 그 문제인데 바로 젠더 교육, 젠더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강요하고 그것이 맞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성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뭐 반대 성의 소름을 내가 맡겠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 마구 이제 그걸 갖다 주입하는 이제 의사들도 있고 의료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반대되는 성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주입하니까 어떨 때는 생명에 위협되는 그런 합병증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우리 대사 질환도 많고 호르몬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수술 후에 합병증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판단해야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뭐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자기가 함부로 수술을 받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아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인이 되면 뭐 내가 모은 돈으로 나 수술 받겠어. 뭐 이런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글쎄 이걸 뭐 다양성의 인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사회적 질서나 윤리에 벗어나는 것까지 다양성을 인정해주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너 당신 그 상을 왜 해줬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나를 인정해줘. 내 다양성을 인정해줘.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자기 결정권이. 그렇죠.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본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판단하고 거기서 서로가 이제 합의하는 상태에서 다양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요새는 이제 다양성만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저희 청소년들은 유행이나 흐름에 민감하잖아요. 다양하다, 새로운 것이다 그러면 솔깃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피해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결과를 알아야 된다. 또 최신의 것, 최근의 것 막 흐름 따라 막 나오니까 이게 좋은 건가 없다 하는데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유행이나 흐름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올바른 기준을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막이 되어주죠. 기성세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이끌어주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울타리를 헐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도 이런 노력들을 뭐 계속해서 기울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요새 뭐 선행학습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초등학생들도 뭐 미분적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필요가 없잖아요. 특히나 성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나에 맞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을 앞둔 이제 청춘 남녀들이 이제 자기가 부부로서의 생활하기 전에 성적 지식을 갖는 건 꼭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초등학생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성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절제, 윤리, 성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성은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의 소중함과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윤리교육, 절제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내게 성을 소중하게 지키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네. 이런 위험한 포괄적 성교육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호기심 발동해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요새 너무 흥미 위주로 나가서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요. 성인들만 알아야 될 거 그런 내용을 뭐 여과 없이 막 내보내고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뭐 15세, 19세 뭐 이렇게 기준을 두었잖아요. 그 기준을 둔 이유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이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뭐 칼을 주지 않잖아요. 왜냐면 칼을 줬을 적에 칼이란 것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뭐 엄마에서 요리할 때도 쓰고 의사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수술할 때도 쓰지만 어린아이한테 주게 되면 위험한 도구가 돼버린단 말이죠. 네네. 이래서 우리가 나이의 연령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적인 이 교육, 성적인 지식 이런 것 역시도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호기심만 유발하고 또 성 정체성 혼란시킬 수 있는 젠더 교육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영혼이 피폐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자 우리가 이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트랜스젠더리즘이나 동성애를 허용하고 무너진 교회들, 열방의 교회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또 소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억하고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명진 상임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가을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곳곳에서 안전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령 여행자가 많은 교회단체 여행에서는 안전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C7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